파리의 미식평론가가 한국 음식을 만난 뒤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건강이 바닥을 찍자 그녀는 눈물에 젖은 부엌을 벗어나 낯선 이웃의 문을 두드렸다고 하는데요. 한 그릇의 된장찌개가 아이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시킨 비밀은 무엇일까요? 상상조차 못했던 한식이 건넨 기적의 순간들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셀린 루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 창문 너머로 에펠탑이 보이는 곳이에요. 저는 르 구에 드에 투알이라는 잡지의 음식 편집자로 일해요. 별들의 맛이라는 뜻이지요. 제 일은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식당에 대해 글을 쓰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맛보는데요. 입에서 사르르 녹는 버터를 바른 따끈한 크루아상. 눈을 감고 먹게 되는 진한 초콜릿 케이크. 천국 같은 향의 크리미한 수프. 집세보다 비싼 와인까지요. 매일 아침, 오늘은 어떤 음식을 먹을지 기대하며 잠에서 깨어나요. 35년 동안 저는 프랑스 음식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믿었어요. 전 세계에서 프랑스 셰프들은 유명하고 프랑스 식당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수많은 상을 받았어요. 프랑스 요리는 하나의 예술이에요. 수백 년 이어진 규칙과 전통이 있지요. 하지만 음식에 대한 사랑이 지나치면 한 가지를 잊게 돼요. 음식은 맛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음식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어야 해요. 뛰어놀 힘과 배움에 에너지를 주어야 해요. 그걸 잊고 있다가 제 아들을 보게 되었어요. 앙투아는 8살이에요. 조용히 책 읽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똑똑하고 재미있고 다정한 아이예요. 그런데 앙투아는 키가 아주 작아요. 얼굴은 마치 몇 달 동안 햇빛을 못 본 사람처럼 창백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레스토랑 글을 쓸 때처럼 정성껏 앙투안 점심을 준비했어요. 샌드위치를 완벽한 삼각형으로 잘라주고 제가 직접 만든 수프를 작은 용기에 담고 동네 최고의 빵집에서 사온 쿠키와 페이스트리도 챙겼어요. 고운 포장지에 싸서 리본으로 묶으면 앙투안 도시락은 마치 선물 같았어요. 그런데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도시락은 거의 그대로였어요. 샌드위치는 반이나 남고 수프 한 모금만 마시고 쿠키는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저녁에는 앙투안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크림 소스를 곁들인 닭고기, 버터와 치즈를 듬뿍 넣은 파스타, 부드럽고 따끈한 빵. 하지만 앙투안은 접시 위 음식을 밀어놓기만 했어요. 우유만 마시고 대부분 남겼지요. 복도에 멈춰 서서 하루를 떠올리며 걱정했어요. 너무 마른 몸이 걱정되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 걱정되었어요. 예쁘게 준비한 음식을 왜 먹지 않는 걸까 하고도 고민했지요. 주방으로 가서 책장을 바라보았어요. 수백 권은 될 요리책이 있었어요. 프랑스 요리, 이탈리아 요리, 페이스트리, 수프, 고기 요리, 채소 요리. 음식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왜 아들이 튼튼히 자라지 못하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음식 맛을 좋게 만드는 법만 알았지 아이를 튼튼하게 자라게 만드는 음식이 무엇인지는 몰랐거든요.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늘 그랬듯 일찍 일어나 앙투안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앙투안. 계단 위로 불렀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불렀어요. 앙투안 내려와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저는 슬리퍼를 끌며 나무 계단을 올라갔어요. 앙투안 방문이 살짝 열려있길래 밀어서 더 열었더니 작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린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엄마, 그가 속삭였어요. 너무 춥단 말이에요. 제가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어요. 피부가 얼음 같았어요. 열이 나는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속에서 스며 나오는 한기였어요. 머리가 이상해요. 그가 말했어요. 병원은 단 3블록 떨어진 곳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걸음처럼 느껴졌어요. 모로시는 앙투안이 태어난 이후 우리 가족 주치의였어요. 그런데 앙투안을 보자마자 얼굴이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앙투안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눈과 손톱, 피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모로시는 앙투안을 진료대에 눕힌 채 제게 차트를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그녀가 차트의 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이 선이 앙투안 또래가 있어야 할 지점이에요.
숫자를 보자마자 머리가 하얘졌어요. 몸이 필요한 걸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모루 씨가 계속 설명하셨어요.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해요. 철분, 칼슘, 비타민 D, 단백질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녀는 과일과 채소 그림이 실린 전단을 제게 건네주었어요. 근육과 뼈를 만들어줄 음식이 필요해요. 그녀가 설명하셨어요. 에너지를 주고 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음식이요. 음식에 대한 모든 지식, 수년간 경험이 아들에게는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지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책장을 둘러봤어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익숙한 단어였지만 앙투안이 실제로 먹고 싶어 할 식단으로 바꾸는 법은 전혀 몰랐어요. 제 레시피는 전부 크림과 버터, 설탕이 가득했으니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진 정말 알 수 없었어요. 모로씨 진료를 받은 뒤 2주 동안 저는 출구 없는 미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부엌에 서서 모로씨가 주신 전단지를 바라봤어요. 파스타도 겨우 반이나 먹는 앙투안에게 어떻게 브로콜리를 먹으라고 해야 하나 싶었어요. 생각나는 건 다 해봤어요. 유기농 당근을 사서 예쁜 꽃 모양으로 잘라줬더니 앙투안은 한 입 먹고는 밀쳐버렸어요. 시금치로 수프를 끓여서 초록 마법 물약이라고 이름 붙였더니 이름에는 웃으며 관심을 보였지만 숟가락 2번 떠먹고 말았어요. 회사 근처 건강식품 가게에도 가봤어요. 형형색색 병에 담긴 영양제와 모래처럼 생긴 단백질 가루를 선전했어요. 하지만 그 단백질 가루를 우유에 섞어주자 앙투안은 약 먹는 얼굴을 하며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영양제 알약은 삼키기에도 버겁고 속이 더 아프다고 했어요. 그런데 3월 말 금요일 저녁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부엌에서 앙투안이 먹지 않는 수프 냄비 앞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향이 코를 찔렀어요. 이건 프랑스 주방에서 나는 마늘과 버터 냄새가 아니었어요. 매웠지만 자극적이지 않고 할머니 품속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지요. 눈물을 닦고 복도로 나가보니 그 향기가 바로 옆 사비오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이 빌딩에 산지 5년이 넘었지만 옆집 하나 씨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오셔서 도시 어딘가에서 요리 강사를 한다는 것은 알았고 주말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밤의 냄새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하나 씨가 끓이는 음식은 뭔가를 치유할 것만 같았어요. 용기를 잃기 전에 저는 벨을 눌렀어요. 들어오세요. 강한 한국어 억양이 묻어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불쑥 찾아와서요.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무슨 요리를 하시는지 냄새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요? 사실 별것 아니에요. 된장찌개예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작은 그릇에 수프를 떠주셨어요. 한 모금을 떠마신 순간 제 세계가 확 깨졌어요. 지금까지 맛본 것과 전혀 달랐어요. 진하면서도 무겁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두부, 아삭한 채소, 그리고 바다 같은 맛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무슨 재료가 들어갔나요? 하나씩 눈이 반짝였어요. 된장, 채소, 두부, 미역이에요. 아주 단순하지만 건강에 좋아요. 몸에 좋은 음식이죠. 몸에 좋은 음식이라는 말이 번개처럼 제 가슴을 쳤어요. 제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건강한 요리법을 아시는지요? 하나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론이죠. 한국 음식은 균형이 핵심이에요. 건강을 먼저, 맛은 두 번째죠. 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 아들이 많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맛이 아니라 영양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이가 잘 먹을 건강식을 어떻게 조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씨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진지해졌어요. 내일 데리고 오세요. 하나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함께 요리를 배워요. 한국 엄마들은 아이를 튼튼하게 키우는 법을 잘 알아요. 그날 밤 전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은 잿빛 구름과 창문을 두드리는 가랑비로 찾아왔어요. 공부도 안 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앙투아는 아직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어깨를 흔들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제가 속삭였어요. 오늘은 옆집에서 요리를 배울 거야. 우리는 문에서 사비오까지 딱 10걸음 걸었어요. 마치 다른 나라로 향하는 기분이었어요. 하나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어요. 아침 햇살이 하나 씨 부엌을 더욱 마법처럼 보이게 했어요. 하나 씨는 채소를 화가가 팔레트에 물감을 올리듯 조심히 가지런히 놓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만들 거야. 하나 씨가 선언했어요. 비빔밥이란다. 비벼 먹는 밥이라는 뜻이지. 한 그릇 안에 무지개가 담겼다고 생각해봐. 그녀는 작은 접시에 다채로운 채소를 담아 보여줬어요. 각 색깔마다 몸에 다른 비타민을 주거든 하나 씨가 앙투안에게 설명했어요. 주황색은 눈을 밝게, 초록색은 근육을 튼튼히, 보라색은 뇌를 맑게 해주지. 앙투안 눈이 반짝였어요. 하나 씨가 작은 나무 숟가락을 건네며 참기름을 채소에 비비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음으로 하나 씨는 돌솥에 밥 짓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밥이 익는 동안 하나 씨는 고추장으로 간단한 양념장을 만드는 법을 보여주셨어요. 아이들이 먹기 딱 좋은 매운맛으로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하나 씨는 무지개를 얹듯 채소를 밥 위에 가지런히 놓으셨어요. 가운데는 노른자가 해처럼 빛나는 계란 프라이가 자리했지요. 이제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야. 하나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 함께 비벼볼까? 그녀는 길고 반짝이는 금속 숟가락을 건네주며 비비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앙투안이 웃으며 휘저었어요. 이제 시식 타임. 하나 씨가 외쳤어요. 새 그릇에 비빔밥을 담아 내어주셨어요. 김이 올라오며 놀라운 향이 퍼졌어요. 프랑스 음식과 다르게 묵직하지 않고 신선하고 생동감 있었어요. 앙투안은 한참 동안 그릇을 바라봤어요. 작은 한 입을 먹었지요. 엄마, 그가 입가에 음식 가득 넣고 말했어요. 이건 행복의 맛 같아요. 오랫동안 슬펐던 마음이 마침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앙투안은 그릇의 절반을 먹고 나서야 멈췄어요. 몇 주 만에 가장 많은 음식이었지요. 채소가 섞이니까 맛이 달라요. 그가 하나 씨에게 말했어요. 하나 씨가 손뼉을 쳤어요. 정답이야. 한국 음식은 서로 다른 재료가 힘을 합쳐 더 튼튼해진다고 믿어. 그날 밤 저는 다시 창가에 앉아 에펠탑을 바라봤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걱정이 사라졌어요. 앙투안이 비빔밥을 처음 맛본 지 2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앙투안의 키도 커졌지만 그보다 더 반가운 변화가 있었어요. 팔에 살이 붙고 근육이 생겼어요. 눈빛에는 에너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앙투안은 다른 면에서도 잘하고 있었어요. 용감해지고 호기심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이제 느릿느릿 오르던 우리 아파트 계단을 달려오르곤 했어요. 문을 열고는 하루 일과를 신나게 쏟아놓았지요. 5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앙투안이 뛰어들어오며 말했어요. 오늘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 얘기했어요. 김치가 어떤 맛인지 궁금하대요. 그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쩍 켜졌어요. 친구들도 학교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면 어떨까? 몇 주간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앙투안은 학교 도시락으로 김밥, 작은 국통, 하나 씨가 가르쳐주신 다채로운 반찬을 싸갔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의 도시락을 바라봤어요. 어떤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이상하게 생겼다고 했지만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질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앙투안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장실에 들어갔어요. 교장 선생님인 두아부아 씨는 미셸 초등학교 교장으로 15년간 일하신 분이지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색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주 1회, 금요일마다 한국식 메뉴를 제공하는 건 어떨까요? 그녀는 잠시 잠자코 저를 바라보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앙투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한국 음식 덕분에 어떻게 건강해지고 튼튼해졌는지요. 영양의 균형, 신선한 채소와 저지방 단백질 사용 방식도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습니다. 제가 덧붙였어요. 앙투안 도시락을 보며 질문하거든요. 아마 새로운 걸 시도해 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두아부아 씨는 다음 주부터 한 달간 금요일마다 한국 점심을 시범 제공해 보겠다고 동의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설레면서도 두려워 잠을 설쳤어요. 아이들이 싫어하면 어쩌지? 부모님들이 항의하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걱정됐지요. 하나 씨와 저는 주말 내내 학교 조리실 직원들과 메뉴를 고민했어요. 간단하게 시작하기로 했지요. 불고기, 밥, 양념 채소, 순한 맛의 김치 소량. 아이들은 만지고 탐험할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하나 씨가 샘플 요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금요일 아침 맑은 햇살과 함께 제 가슴엔 나비떼가 날아다녔어요. 저는 자원에서 급식 도우미로 나가 아이들 반응을 직접 지켜보기로 했지요. 점심종이 울리자 200명의 아이들이 급식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웅성거리며 줄을 섰지만 새 메뉴판을 본 순간 소란이 잦아들었어요. 불고기가 뭐예요? 붉은 꽁지머리를 한 여자아이가 물었어요. 앙투아는 줄 서서 자랑스럽게 역할을 다했어요. 이건 한국 음식이에요. 제가 긴장한 채 첫 번째 아이들이 쟁반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루카스라는 남자아이가 첫 입을 떴어요. 친구들이 그의 반응을 살폈지요. 달콤해. 그가 말했어요. 근데 약간 짭짤하네. 정말 맛있어. 그걸 계기로 아이들은 금세 접시 위 모든 걸 시도했어요. 급식실 곳곳에서 들려온 말들. 고기가 부드러워. 집에서 먹던 채소와 맛이 달라. 이 밥이 평소 밥보다 더 맛있어.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비빔밥처럼 섞어 먹는 걸 발견했을 때였어요. 앙투안이 배운 대로 아이들은 조합을 실험했지요. 앙투안은 급식실의 비공식 한국 음식 선생님이 되어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고 접시마다 이름을 설명했어요. 점심이 끝날 무렵 대다수 접시는 비어 있었어요. 평소 절반은 버리던 아이들이 모두 먹어치웠지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며칠 뒤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한국 음식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미술 시간에는 불고기를 그려놓고 지리 시간에는 부모님께 한국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어요. 다음 금요일 한국 점심이 다시 나왔을 때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어요. 아이들은 채소 추가를 요청하며 어떤 요리를 더 먹어보고 싶은지 이야기했지요. 두아부아 씨가 두 번째 한국 점심 후에 저를 불렀어요. 반응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새 음식을 이렇게 기대하는 건 처음 봐요. 몇몇 부모님이 레시피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어요. 3명의 어머니가 한국 식재료 구입처를 묻고 한 아버지는 가족을 위한 한국 요리 교실을 학교에서 열어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날 오후 저는 쉬는 시간 축구장에서 친구들과 뛰노는 앙투안을 지켜봤어요. 그는 친구들보다 훨씬 빨리 달렸고 환한 웃음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 음식은 제 아들의 몸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학교 전체에 새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1년이 지난 9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부엌에 서서 앙투안이 직접 도시락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형형색색 종이에 김밥을 정성껏 싸고 양념 채소를 작은 용기에 담는 손놀림이 얼마나 능숙한지 놀라웠지요. 지난해에 앙투안은 6cm나 자랐어요. 모로 선생님도 건강검진할 때 놀라셨지요. 하지만 변화는 앙투안과 저희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 전체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학교에서 한국 금요일이 성공하자 다른 학부모들도 궁금증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 씨와 함께 가족 대상 요리 교실을 열기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하나 씨 아파트에는 배우고자 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가득 찼어요. 너무 인기가 많아 우리도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장소를 옮겨야 했지요. 오늘은 만두 만들기를 배워볼 거예요. 하나 씨가 신이 난 얼굴로 외쳤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두를 빚으면 너무 좋아한답니다. 저는 가족들이 함께 만두피를 접고 속을 버무리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프랑스 할머니들이 한국 레시피로 만두를 배우고 이탈리아 아버지들이 채소 요리 새로운 방식을 발견했지요. 모로코에서 온 아이들은 부모님께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요리 교실은 음식 그 이상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며 우정을 쌓는 장이 되었지요. 전에는 맛있게 만드는 게 좋은 요리라고 생각했어요. 프랑스 요리가 제일 아름답고 정교하니 최고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최고의 요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어요. 최고의 요리는 사랑과 건강을 담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여전히 프랑스 음식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음식이 맛있으면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됐지요. 저의 르 구에 드에투알에서 하는 일도 바뀌었어요. 다양한 문화의 건강 요리를 다루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지요. 발효과학, 알록달록 채소의 중요성, 전통 아시아 요리법의 지혜 등을 소개했어요. 잡지 독자들은 새로운 방향을 환영해 주셨어요. 채소 먹기 싫어하던 아이가 더 잘 먹게 되었다는 학부모 편지를 받고 발효 음식 덕분에 소화가 좋아졌다는 어르신들의 감사 편지도 받았지요. 특히 제 마음을 울린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리옹에 사는 한 어머니가 보내셨는데 아들이 앙투안과 똑같은 문제를 겪었대요. 한국 요리에 관한 기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제 아들은 이제 건강해졌고 우리 가족 전체가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저녁 저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에펠탑을 바라봐요. 하지만 이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현재의 감사함을 느껴요. 앙투안은 건강하고 튼튼해졌고 우리 커뮤니티는 나눔과 우정으로 묶였어요. 세상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다는 걸 깨달았지요. 저는 여전히 음식과 가족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최고의 선물이 온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옆집 한국 요리 선생님처럼 호기심 가득 시도하는 아이들처럼 때로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배울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